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의과대학 대학별 심층 분석 6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를 6번째 대학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분석의 어려움이에요. 한양대학교는 정말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학의 전형이 너무나 복잡해, 면접이 너무나 복잡해, 수능 체제가 복잡해, 입시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또 노출되어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 또 어떻게 학생들이 평가되어지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한양대학교를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6번째 시간에 한양대학교를 주제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전형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의 변화가 사실상 없고 단지 논술 전형에서 9명을 선발하다가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1명이 줄어서 8명으로 바뀐 것, 그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올해는 2020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외국 고교 졸업자 등 학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형 방식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또는 종합적인 성취도 또 핵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고 하니까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도 논술 전형으로 원서 지원하실 수 있고요. 논술 80%의 학생부 종합평가 20% 그리고 논술 시험일은 11월 27일이 논술 시험일이고요. 논술은 의예과 논술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 한 문항에 그 다음에 수리 논술 1에서 2문항 정도에서 90분 정도로 해서 논술 시험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뭐냐면 한양대학교가 입시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양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한양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평가고 더군다나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가 수능 체제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미반영하는 상태로 학생부만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부만으로 100%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대학 나름대로는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도 또는 평가 방식에 대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집 요강에서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4대 핵심 역량, 다시 말해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4대 핵심 역량은 첫 번째는 학업 능력, 그 학업 능력 안에 비판적 사고 능력과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과 잠재성, 그 부분에서 자기주도 역량과 소통, 협동 역량, 소통, 협동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서 강조하는 4대 역량이 뭐냐라고 하면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력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양대학교는 종합 성취도에서 학생부에 드러난 학업 역량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인 성취를 평가하며 학생부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물론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닌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종합 정성 평가한다. 이 말도 물론 당연히 모든 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나와 있는 말이긴 한데 학생의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의 프로파일을 고려한다는 거죠. 고등학교의 유형과 고등학교의 특성과 고등학교의 학업적 배경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부, 외부, 위촉 사정관의 학문적 지식과 가르침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역량, 소양과 열정, 관심에 대한 준비 정도를 평가하게 되고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해진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 평가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양대학교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말씀 나왔은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적 배경이라든가 교육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어진다.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양대학교의 전형 변화를 한번 봤어요. 2014년부터 2022학년도까지를 전형을 쭉 정리해 봤더니 2021, 20, 19, 18, 17, 16, 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형 변화가 없어요. 사실상 2015년부터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도했고 이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착이 되어지고 지금 정도는 사실상 거의 변화 없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선발하게 되어지고 수능이 면제가 되어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면접을 보지 않고요. 학생부 외에 제출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4년도에는 전형이 3개의 전형이 있었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학업 우수용으로 12명을 선발하고 일반 우수 전형에서 24명 그 다음에 한양 우수 과학인에서 8명을 선발했는데 일반 학업 우수형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1단계에서 3배수로 학생부 교과 100%를 뽑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우선 선발인 경우에는 면접을 50%를 반영하면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경우와 반영하지 않는 경우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수 24명을 뽑는 전형은 일반 우수자는 수능 논술 우수자 우선 선발 전형이에요. 우선 선발 전형은 학생부 교과 20%에 교과 10%에 논술 70%가 반영이 되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30%에 일반 10% 논술이 50% 그러니까 우선 선발인 경우에는 논술 선발의 비중이 큰 거죠. 결국 논술 전형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과학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게 되어지면 한양대학교는 논술 전형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죠. 2015년, 16년, 17년도 이때까지만 논술 전형을 진행하지 않았고 한양대학교는 논술 전형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이라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특기자 전형은 없어졌긴 했지만 한양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보게 되어지면 과학고 출신의 학생들, 과학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배려한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원래 제가 쓰려고 했었던 거는 한양대 대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교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와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양대와 성균관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한양대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학으로 봤었을 때는 한양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의과대학 중심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과대학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한양대학교보다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조금 더 레벨이 한 단계 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기준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실제로는 성균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양대와 성균관대를 동등한 관점이라기보다는 한양대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많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19, 20, 21년도에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 충원인원, 교과 평균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한양대학교를 보면 2020년도에 36명, 2021학년도에서 36명을 뽑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고 경쟁률은 19.41,
경쟁률은 19.03 대 1로 경쟁률은 비교적 높은 편. 하지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죠. 20대 1의 경쟁률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러면 경쟁률이 되게 높을 것 같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아주대학교나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 단국대, 천안 이런 학교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쟁률 거의 3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대 1의 경쟁률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학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닿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 있죠. 수능 최저가 적절하거나 아니면 대학이 오는 적정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 몰리지만 상위 대학 갈수록 상위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지원이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20대 1이 넘지 않고 한양대학교 충원율을 보시게 되면 177%, 186%, 205%의 충원율을 보이거든요. 충원율이 매우 높아요. 충원율이. 이 부분이 하나 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양대학교 충원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왜? 한양대가 200% 정도의 충원율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의 충원율은 89%, 83.6%, 85%의 충원율이거든요. 성균관대학교의 충원율은 2019년도에 216%의 충원율이고 2020년도에 140%,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96%의 충원율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성균관대학교도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양대학교에 가지고 있는 이 충원율, 거의 200%에 가까운 충원율은 의과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충원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 한양대학교는 성균관대나 경희대나 중앙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을까? 중앙대의 다빈치 전형이나 아니면 탐구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높은 경우가 거의 100%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처럼 200%에 도달하는 충원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한양대를 이해하거나 한양대를 풀어내는 숙제 중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신 성적은 한양대학교의 내신 성적은 1.70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교과 평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2021학년도에 처음으로 발표됐는데 발표된 내용을 봤더니 한양대의 내신 50% 컷은 1.51 정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신의 70% 컷은 1.70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어지면 성균관대와 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성균관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유사점이 되게 많거든요. 유사점 중에 하나에는 성균관대나 한양대학교가 공통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의대를 선발한다. 물론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죠.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두 가지밖에 없고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긴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를 뽑진 않아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만 뽑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개 대학의 공통점은 학생부 종합에서만 의예과를 뽑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두 개 대학이 입시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 성균관대학교는 꾸준하게 25명을 선발하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36명의 모집 인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20대 1이 안 되는 정도의 경쟁률, 그 꾸준한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정도 나오고 교과 평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성균관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내신 50%의 컷이 1.1x 정도의 등급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의 70% 컷이 한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성균관대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연세대학교와 연결성이 커요. 연세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충원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고,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경희대학교의 연결성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대신 한양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대로 이동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할 이유가 있고, 제가 6번째 시간에는 이번에는 한양대학교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7번째 시간에는 성균관대에서 분석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사실 두 개의 대학이 유사점이 많지만 같은 수준의 대학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엄연히
한양대학교 의예과보다는 성균관대학 의예과가 한 단계 높은 의예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내신 성적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내신 성적의 1.5나 1.30 정도의 성적이 만약에 70% 정도의 컷이라고 한다면 이 내신 성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온다, 자사고 학생들이 들어온다, 과학고 학생들이 들어온다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고든 과학고든 영재고든 자사고 학생이든 사실상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1.30 정도의 내신 성적은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에서 가져가는 내신 성적 또는 연세대학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2보다 1.45보다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의미하는 바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해서 실제 합격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양대보다는 성균관대학교의 입시 결과가 훨씬 더 높은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한양대학교의 70%, 다시 말해서 2021학년도 70%의 내신 성적이 1.70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70%가 1.70이 된다? 그럼 80%, 90%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신폭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한양대학교는 특정 고등학교 유형들에 대한 부분이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자사고나 활동의 역량과 우수성이 강조되는 고등학교나 학생에게 유리하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은 모든 학교들이 마찬가지지만 뭐가 반영이 되냐면 학생의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정량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이지만 모든 대학에 있는 의미이지만 실제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활동 역량, 학생부 종합전형의 또는 학업적 배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그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자사고 중심의 고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학교가 한양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 5등급이 50%가 1.51 정도 되고 내신 성적 70%가 1.70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활동 역량 중심, 그 다음에 자사고 중심의 선발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일반고냐 자사고냐 활동 역량의 의미가 없어요. 일반고든 자사고든 활동 역량이든 간에 어찌됐든 최상위 정도의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한양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학교를 정리하고 이 4개 대학에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한양대학교는 지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자사고의 선발 비율이 21.4%, 선발 인원은 239명으로 자사고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의 선발 인원이 120명. 물론 이거를 숫자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한양대학교는 아무래도 인문사회계열 쪽보다는 자연공학 계열 쪽으로 조금 더 학과나 학생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양대학교에서 자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사고는 한양대학교가 239명으로 21.4%, 성균관대학교가 253명으로 117.7%, 서울대학교가 272명으로 16.2%,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60명 정도로 9.3%니까 사실상 성균관대학교와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자사고 학생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당연히 서울대학교 300명으로 해서 10.8%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의 선발 비율이 높은 학교는 성균관대학교가 330명. 아무래도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문과나 인문사회계열 쪽의 선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점은 바로 뭐냐면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자사고의 선발 비율이 높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시 말하면 그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균관대, 한양대 두 개의 공통점은 자사고 학생들, 다시 말하면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이 강조되어지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양대학교의 전년도 교과 평균 성적을 보게 되었을 때는 한양대학교는 좀 더 자사고 중심으로 많이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자사고냐 일반고냐 관계없이 학업적 역량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어진 학생들이 선발되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균관대학교를 굳이 자사고 중심의 대학이다, 과학고 중심의 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고등학교의 유형과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성균관대나 연세대나 아니면은 울산대처럼 결국은 이제 최고의 의과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최고의 학생들이 선발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고등학교의 쏠림 현상들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양대학교에서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한양대학교에서 모집 인원이 36명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긴 하지만 교과전형에서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서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과 그 다음에 활동 우수성이 강조되어지는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3대7 정도의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3대7 정도의 비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한양대학교의 충원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충원율. 자, 아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충원율이 가장 높은 것, 그건 바로 정시입니다. 정시의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정시는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수능, 높은 표준 점수. 그럼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대학에서 건국대학교에서 평가하는 수능 점수나 중앙대에서 평가하는 수능 점수나 국어,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반영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중앙대에서 높게 나온 수능 성적이 건국대에서 낮게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에 붙는 애들은 건국대도 붙어요. 수능에서 그렇죠. 수능에서 서울대 붙은 애들이 연고대에 떨어질 일은 별로 없거든요. 서울대 붙은 애들이 연고대 붙고 연고대 붙은 애들이 중앙대도 붙는 거죠. 그런데 수시는 어떻습니까? 서울대를 붙었다고 해서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를 다 붙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의대를 원서를 썼어. 서울대 일반 전형에 원서를 써서 붙은 아이라고 해서 실제 최종 합격자가 서울대 붙고 연세대 붙고 카톨릭대 붙고 고려대 붙고 모든 대학을 붙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시는 어떻습니까? 최상위 대학에 붙으면 그 밑에 대학에 붙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최상위 대학의 학과와 밑에 있는 학과가 바뀌거나 학과 선택을 잘못하거나 학생들이 잘못 쏠리거나는 이변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능은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는 최상위 대학에서 평가를 받으면 하위 대학에서도 동등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울대 붙으면 건국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능이고, 그러면 수시에서의 가지고 있는 표준 학력지표라고 하는 게 뭐냐? 수시의 표준 학력지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인 거예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충원율이 가장 높죠. 내신 성적이 만약에 1.2야, 내 내신 성적이. 그러면 1.2의 내신 성적은 서울대식으로 환산해도 1.2인 거고, 건국대식으로 환산해도 1.2 정도가 나오는 거죠. 평가 방식이 다르지만.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대식으로 했더니 1.2가 1.2인데 건국대식으로 했더니 1.8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은 고등학교마다 평가 영역, 평가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신 성적은 표준학력 지표예요. 결국 수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학과 하위 대학이 고르게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아시죠? 자, 논술 전형은 어떻습니까?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30%, 논술이 70%야. 자, 그러면 논술 전형은 충원율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아시는 것처럼, 자,
경희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원 경쟁률이 20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충원되어지는 비율은 대부분 5% 미만의 소수의 인원만이 충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거의 논술 전형은 충원율이 0%라고 얘기할 정도로 충원율이 매우 낮아요. 논술 전형의 충원율이 낮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어떤 것 때문에?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표준 학력 지표가 없으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들마다 평가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시험이 대학별 고사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충원율이 높으려면 어떤 게 높아야 된다?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정시에서 왜 충원율이 높냐?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에 되어진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이용해서 결국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한양대학교의 충원율이 왜 경희대나 성균관대보다 충원율이 왜 높게 나오느냐. 한양대학교가 경희대나 성균관대보다 무조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몰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이렇게 높게 벌어질까? 이게 아니라 한양대학교의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이유는 한양대학교의 36명의 모집 인원 안에 무엇이 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충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냐? 첫 번째,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겠죠. 물론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전형이고 내신 성적이 우수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이런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에도 원서를 쓸 수 있을 거고 또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나 학업 우수형의 원서를 쓸 수가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동 가능성이나 충원 합격 가능성이 높죠. 상위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양대학교는 뭐가 있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대략적으로 그 비율을 30%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이 한양대학교의 높은 충원율의 배경, 그 충원율의 배경은 결국은 뭐냐면 표준학력 지표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200% 정도의 충원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신 성적을 어떻게 평가한다?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 평가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을 서류에 대한 부분을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학력지표나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대를 원서를 쓴다.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붙었다 라서 하위 대학 다 붙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서울대만 붙고 나머지 대학 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연세대만 붙고 나머지 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데 충원율이 높게 이렇게 200% 정도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 한양대학교의 36명의 선발 인원 안에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선발의 비율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 학생들이 실제로는 상위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이거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양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활동 우수자가 많이 선발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의 선발되어진 고등학교 유형을 보게 되어지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나 자공고의 비율이 55% 그리고 자사고의 비율이 21.4% 자사고의 비율이 비율적으로 볼 때는 제일 높은 학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 36명 안에는 이렇게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가 바로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거나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으로 원서를 쓰거나 또는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으로 원서를 쓸 수 있겠죠.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4개 영역 등급 하위 5에 2과목 평균에 수능 세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도
세계 영역 등급 합이 3에 2과목의 반올림. 그 다음에 카톨릭 대학교는 세계 영역 4등급의 2과목 평균의 첫째 자리 절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자, 국어나 수학 중에서 한 등급 2개 이상, 1등급 2개 이상, 영어 3등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고려대, 울산대는 수능 체제가 좀 높아요. 그쵸?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양대학교는 대부분 자사고 중심에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로 원서 쓴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정도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수능 체제도 없이 학교 학생부만으로 학생부 종합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충원율이 200% 정도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기 어려워요. 왜?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200%의 높은 충원율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한양대학교의 선발 인원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36명 정도의 많은 모집 인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 3대 7 정도의 실제 선발 비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은 어디서 발생이 되어질 수 있냐라고 보면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동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서울대학교로 이동을 하거나 연세대나 카톨릭대나 울산대나 고려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어요.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일반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 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원서 쓰겠죠. 물론 그런 분들은 중요한 게 일반고와 경쟁이 아니에요.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이 같이 경쟁한다고 보실 수 없고 자사고 학생들은 같은 학교 내에서 경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일 자사고 내에서의 경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자사고의 경쟁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지금까지 생각할 때 한양대학교는 자사고 중심의 대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해도 뽑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양대학교는 틀림없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학생부의 비교과가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양대학교가 다른 데보다 충원율이 매우 높다는 점 다시 말하면 한양대학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울산대, 고려대로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200%의 충원율, 높은 충원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한양대학교의 원서 지원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양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성균관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